그래서 이제 정부가 시그널을 처음부터 잘못 줬다는 생각이 들고 신문에 잊어볼만 하면 이런 기사가 나요. 연예인이 강남에 빌딩을 사서 200억 벌었다. 잊을만 하면 나는 거예요. 나오죠. 예. 또 한남동에 주택을 사가지고 몇십억 벌었다. 팔고. 잊을만 하면은 신문에 기사가 크게 나요. 저는 이런 기사를 내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크게 나와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딱 들어와요. 그럼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부동산으로만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렇죠. 부동산에 투기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몇십억 벌었다, 몇백억 벌었다, 이렇게만 나타나요. 그렇죠. 이걸 가치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래요. 이제 30억짜리가 60억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2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60억이 되면 이 돈을 내가 다 쓰고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상속을 하면 50% 뺏겨요. 30억 이상은 50%거든요. 그럼 내가 60억 올랐다. 그러면 내 돈은 30억만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다 쓰고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자식한테 물려주면 30억짜리예요, 그거는. 그렇죠. 왜 30억 국가에 세금 내야 되니까 상속세,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2배 올랐다고 해서 30억이 60억 됐다고 해서 그 60억짜리가 아니라 우리 가치 측면에서 보면 30억짜리예요, 그거는. 감정평가의 기분으로 보자면. 네, 그렇죠. 이해가 됐습니다. 자, 지금 이 질문만 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미국 대선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뭐 누가 되느냐의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누가 되면 어떻고 누가 되면 어떻다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우리나라에 좋을 거는 아무것도 없다. 미국 대선 왜 하는 거야 이거?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해리스가 됐을 때는 우방을 지켜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해리스는 세계 경찰 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 이게 대선에서 공약이거든요. 트럼프는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지키는데 돈 줘? 우리나라 보고도 지금 방위비 더 내라. 방위비 더 내라? 예.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뭐 다시 협상한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다시 협상하자 그러면 협상해야 돼요. 돈 더 내라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한국, 일본, 중국 이런 데는 강대국이고 부자 나라다. 트럼프 생각이 그런 거예요. 부자 나라가 왜 자기네들이 다 돈 안 내고 우리 미군들이 주둔하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얼마나 많이 뜯어낼지. 트럼프가 됐을 때. 근데 해리스가 될 때는 뜯어내진 않는데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 해리스가 됐을 때 해리스는 세계 경찰 국가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력한 우방들한테 군사 지원을 해서 전쟁이 더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해리스가 되면은. 근데 트럼프가 되면 전쟁이 더 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러시아하고도 친하죠. 김정은하고도 친한지는 모르지만 친하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안 하려고. 뭐 사실 몇 번 만났다고 그렇게 친하겠어요. 햄버거 한 번 먹었다고 친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몇 번 만났다고. 전쟁은 안 하려는데 어떤 손해를 가지고 하냐면 우크라이나가 좀 손해보고 당신들이 휴전해라. 이렇게 나면 러시아가 오케이 하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지원 안 해주면 전쟁 못 하잖아요. 그래야지 합의를 시킬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불리한 점을 감수하고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우리한테 많은 요구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뭐 세계가 하나의 경제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는 없겠죠. 서로가 뭔가 주고받고 해야 되겠죠. 근데 과도하면 우리가 또 부담되니까. 부담되죠. 엄청난 부담이 되죠. 그래서 지금 누가 되든 간에 아무튼 우리나라의 경제는 좀 치명적일 수 있다. 아무튼 대선 끝나고 나면 우리 교수님은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 대선. 근데 일단 큰 줄기에서 뭐 동감이고 뭐 디테일로 들어가면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가 되면 보호무역하고 관세 물리고 우리 2차 전지에 좀 타격이 오겠죠. 근데 다행히 그 앨런 머스크가 유세 지지를 나선 바람에 조금 숨통을 트인 것 같아요. 빈틈 사이로. 그래서 경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방위비 이런 부분 때문에 장단점이 좀 있고요. 또 해리스는 이제 우방을 밀어주는데 이게 자꾸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뭐라 그럴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북한이 가고 이러니까 우리한테는 피해가 되는 게 있는 게 환율이 오르잖아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요새 모물풍선 그게 우리는 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외에서는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만약에 해외에 사는 사람이고 제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미국에 투자할래? 한국에 투자할래? 당연히 미국이죠. 한국에 자꾸 뭔가 막 북한에서 막 오물에다가 투자 안 하죠. 여기 결정된 게 며칠 전에 왜 최상목 장관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 3대 채권 국가지수에 들어가서 내년부터는 뭐 돈이 한 70조 우리나라에 투입될 거다 이랬잖아요. 그럼 돈이 투입되면 환율이 안정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 나가자마자 지금 환율이 폭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펀더멘탈이 약하구나. 그런데 만약에 해리스가 됐다. 그럼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 갖고 있으니까 그것도 부담된다. 그러니까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그냥. 제3자가 당선되면 좋을 수도 있는데 제3자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미국 대선에 한번 출마를 해보시죠. 저요? 지금 접수 기간이 끝났어요. 끝났어요. 접수만 됐으면 가는데. 그죠? 자,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표상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인데 계속 부양책을 썼을 때는 뭔가 좀 들썩였지만 지금 부양책을 쓰지 않고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험성은 사실 다른 때보다 좀 커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자, 이럴 때 부동산을 뭔가를 매수하거나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한마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기예요. 위험한 시기라고 보고 우리가 이제 과거를 돌이켜봐서 장래를 예측을 하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기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아도 몇 년 지나면 그 높은 것보다 또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를 취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기가 아니에요. 이제 재건축을 해서 정비기간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옛날에는 그냥 맨 땅에 집을 막 짓는 개발도상기였어요. 개발도상기의 국가는 어느 나라든지 이렇게 올라가요. 성장하죠. 예. 네, 계속 올랐다 내렸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투자자들은 아무 때나 사가지고 돈을 버는 시기가 아니라 언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평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노려야 되는데 그 시기는 알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어떤 때 사느냐? 절망적일 때 사면 돼요. 주식 시장하고 똑같죠? 똑같아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좀 길죠, 부동산은. 그래서 지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초조해요. 또 집 없는 분들은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네, 기분 나빠요, 기본적으로. 기분 되게 나쁘겠죠. 그렇죠. 왜냐면 값은 뛰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네. 정부는 계속 부양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부를 원망하고. 근데 지금 주택이 없는 분들이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지금 기다려야 할 타이밍이에요. 미국 대선이라는 큰 변수가 있잖아요. 전쟁이라는 큰 변수가 있잖아요.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라는 엄청난 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경기 침체냐 전쟁이냐 둘 중에 하나 와야 된다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전쟁이 오는 것보다. 전쟁은 오면 안 되는 그런데 얘기지. 미국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상황을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안 일어나면 기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요. 미국은 대선을 치르면서 더 악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안 오면 더 이상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표용호 TV에서도 그렇고 다른 또 경제 전문가분들이 미국이 지난 7월, 8월 이럴 때 굉장히 경기 침체 분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선일이 가까우면서 경기 침체가 아니고 막 뭔가 주식시장은 살아나고 막 이런 분위기인데 역시 돈을 많이 풀었다. 돈을 엄청 풀었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침체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씀 제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해주면. 저는 이제 많은 말씀 주셨으니까 굳이 파도가 넘치고 막 파도가 셀 땐 배를 띄울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파도가 지나고 해도 뜨고 잔잔할 때 배를 띄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집값이 알고 싶다. 우리 머니사이드 오늘 시청하신 내용 보시고 여러분 궁금한 내용이거나 이런 건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댓글로 여러분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머니사이드 채널 구독 누르시고 또 옆에 그 표용호 TV 뜨면 그 구독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